휴일을 마무리한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그에 따른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은행주 골드만삭스의 실적이 썩 좋지 않게 나오게 되면서 다우지수가 살짝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의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7%대 상승하게 되면서 나스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걸었는지 미국 증시 상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일 즉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호가 단위가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500원 단위로 되어 있고 코스피, 코스닥 서로 간에 이제 뭐 호가 단위가 다르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제도를 통합시키고요. 그 다음에 호가 단위를 촘촘하게 변경을 시킨다고 합니다. 즉 500원 단위로 거래가 되던 것들이 이제 100원 단위로 거래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계속 상승을 할까 말까 그런 모습 좀 있긴 합니다만 1월 들어서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왔죠. 자, 그런데 고버스에 베팅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은 더 많이 떨어질 거야, 끝났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다는 얘기죠. 자, 어떤 분들은 주식 절대 안 해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 고버스에 베팅하는 개인 투자가 늘어나는 것 과연 반가운 소식일지 아니면 진짜로 경계를 해야 되는 소식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미국 증시 상황이 이번 주 딱 시작하면서부터 약간 불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뭐 나름대로 뭐 아주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좋지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날 쉬고 이제 화요일날 들어가자 딱 해서 들어왔는데, 일단 출발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다우지수와 나스닥 모두 하락세로 이제 딱 출발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스닥은 테슬라의 영향을 받아서 한번 탕 튀는 모습들, 그리고 그 상승 기조를 어느 정도는 유지해 나갔습니다. 다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은행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그게 그냥 그대로 하락을 연결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경기 전망과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이런 부분들이 갈라지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 본다면 경기는 지금 지수만 보면요, 경기는 안 좋고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지는 상황, 이런 식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내용이죠.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14%입니다. 계속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계속 장중 변동성 보이다가 결국에는 플러스 0.14%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이 올라간다는 것은 기업들에게는 뭔가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기술주 같은 경우죠. 그리고 다우지수가 내려갔다는 것은 경기 전망이 조금 우울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경제지표 중에서 그 제조업 지표 이런 것들이 좀 나쁘게 나왔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전월보다 21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법 많이 하락한 수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제조업 경기가 상당히 위축되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이렇게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별로 안 좋게 나타난다, 이런 부분들이 다우지수를 끌어내리는 중요한 요소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다우지수와 나스닥의 방향성이 갈린 것은 일단 기업의 실적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죠. 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골드만삭스가 시장의 예상이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락을 했다. 그러면서 다우지수가 1% 이상 하락했다. 왜냐면 다우지수에서 두 번째로 비중이 큰 기업이 골드만삭스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니까 다우지수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LG에너지솔루션이 어제 제법 큰 폭을 내렸죠. 훅 내리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버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하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떨어지게 되면 지수는 일단 보여지는 부분으로 인해서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예상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오면서 모건 스탠리 주가는 또 6% 정도 상승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지만 실제로 지금 모건 스탠리는 또 괜찮았다. 또 그 다음에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기업들의 순이익도 예상치를 못 돌았어요. 그러니까 또 뭐 이렇게 보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싶기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하락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경제지표에 따른 부담감 아니냐라고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골드만삭스가 실적이 나쁘게 나온 이유 그 부분도 중요하게 작용했을 거예요. 왜 실적이 나쁘게 나왔어요? 얘기하니까 M&A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환경이 악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수입이 좀 줄었고 또 가장 큰 것이 이제 사모 투자 즉 이 투자은행이잖아요. 미국은 투자은행이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것들이 별로 좋지 않았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12월 달에 산타랠리가 없었고 4분기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투자은행들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게 나왔다라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골드만삭스는 별로 안 좋았는데 모건 스탠리는 좋았다. 같은 은행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좀 잘못했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모든 은행이 전부 다 실적이 나빴다라고 한다면은 그럴 수 있겠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 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기업들은 또 실적이 괜찮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골드만이만 지금 조금 안 좋게 나타나서 이건 일시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덩치가 큰 그런 기업의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서 주가가 밀렸다. 그 다음에 제조업 지표가 악화되면서 밀렸다. 이런 식으로 다우지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단기적인 포인트로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자,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가격을 최근에 많이 낮췄잖아요. 가격을 낮추면서 사람들한테 말 많았죠. 먼저 산 사람은 바보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이 조금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구매를 했는데 일주일 후에 또는 한 달 후에 가격을 1000만원 깎아줬어. 그렇다고 해서 야 나는 1000만원 비싸게 샀는데 1000만원 다시 돌려내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은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애매하죠. 애매하죠. 그래서 가격 인하를 일단 좀 하면서 억울하다 이런 하는 사람들 많지만 이거는 운이 안 좋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가격 인하를 한 이유가 얼마나 안 팔리면은 가격 인하를 하겠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좀 떨어뜨리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가격 인하를 하게 되면서 중국 판매가 급증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유럽과 미국 쪽으로 이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렇게 되면 입증이 되는 게 뭐예요? 테슬라가 그동안 니들 너무 비싸게 팔았어. 조금 싸지니까 내가 좀 살만하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테슬라가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7% 이상 상승하면서 나스닥을 상승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 인하 이후에 테슬라 차량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고 또 재고가 급증하는 그런 부분들을 털어내는 부분에서 지금 가격 인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도 좋고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재고의 감소가 일어나게 되면 기업의 실적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고가 많다는 것은 전부 다 로스예요. 비용이 되거든요. 왜냐면 보관 비용, 창고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재고의 축소, 그 다음에 판매량의 증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가격을 깎아서 판매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스닥의 포인트로 좀 올려줬고 또 한 가지는 기술주들에게는 이제 금리 인상이 더 이상 무섭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연준이 지금 2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이다. 이쪽에 지금 90% 이상의 확률을 걸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 올 상반기까지는 4.75에서 5% 정도까지밖에 안 올릴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즉, 금리의 동결 시점이 조금 더 빨리 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올 상반기를 넘어서부터는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 상반기 안에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 또 하반기까지 진행한다고 한다면 올 상반기 때 금리 동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반기에 뭐 3번을 몰아쳐가지고 최종금리까지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상반기에 2번, 하반기에 1번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금리까지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좋겠어요? 네, 상반기에 금리 인상 2번을 하고, 그 다음에 동결을 좀 일찍 들어가, 그 다음에 모니터링 해보니까 더 올릴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러면 하반기 금리 인상 예상된 게 없어질 수도 있거든. 그러면은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더 좋은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준 위원들도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네, 물가지표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또 안정화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다만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최근 시장의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러운 입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올해 랠리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저급 주식, 그러니까 뭐 저가주인데 약간 뭐 테마가 섞이거나 뭔가 좀 뉴스, 뭐 이런 재료, 뭐 이런 급등 패턴이 나타나는 약간 부실기업이 하죠. 그렇고요. 질이 낮은, 네, 로우 퀄리티라고 하니까, 네, 질이 낮은 그런 주식들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잡주라고 해요. 잡주. 네, 그 쉽게 얘기하면 개잡주네. 개잡주들이 올라가거나, 또는 매도 비중이 높아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던 종목이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주에 비해서 경기 민감주들에게 강한 반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발짝 물러났었던 투자자들이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좀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죠.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점권에서 주식을 생각할 때 지금 사야 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약세장이 끝나기 전에 모두를 속이는 방법을 시장은 알고 있다. 그래서 네, 계속 이렇게 속임수로 되돌림을 만들고 사람들 끌어당긴 다음에 다시 한번 실망감 주고, 즉 이거를 뭐라 그래요? 넌 나에게 목욕값을 줬어. 그런 거죠. 시장은 모욕의 달인이다.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되돌림에 대한 것은 되돌림으로, 그 다음에 뭐 기술적 반등은 기술적 반등으로, 또는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으로, 실제로 추세가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제대로 구분을 해낼 수 있는 포인트가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미국 증시가 이렇게 혼조 양상에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따지고 보면 우리한테 나쁜 건 없어요. 왜냐면 기술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분위기는 조금 개선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 후반부 들어서면서 우리는 거래량 감소나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들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된다라면은 뭐 어제 미리 선반영한 모습일 수도 있겠고, 주가가 오늘은 조금 올라서 주는 모습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명절 전 특수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니까 절대로 조급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전에 서두르지 마시고 항상 탄탄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한 이후에 대응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자, 25일 명절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호가 단위가 촘촘해진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촘촘해진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호가 단위가 지금 뭐 500원 단위로 되어 있으면은 뭐 650원, 아니지, 1000원, 그 다음에,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11만 5천원. 그죠? 11만 5천원. 이게 좋다. 11만 5천원. 그 다음 호가는 11만 5,500원.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1000원에서 1,500원, 2,000원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가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 법으로 정해져 있었고, 코스피 다르고, 코스닥 다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손을 보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25일부터 코스닥, 유가증권, 코넥스 주식 선물 시장의 호가 단위 가격을 변경한다. 완전 통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1000원에서 2000원 가격대는 5원에서 1원으로 줄어든답니다. 5원에서 1원으로. 야, 2000원까지도 1원 단위로 계산이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만원에서 2만원은 50원에서 10원으로 10원 단위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는 500원에서 10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그 이상은 이제 500원으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촘촘한 그런 호가 단위, 호가창이 아주 그냥 꽉 들어 차겠는데, 야, 이런 단위로 변화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변화가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가격을 조금 더 세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과연 장점뿐일까를 한번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현대차를 예로 들면 기존에 16만 6,500원에서 16만 700원, 이런 16만 800원 이런 식으로
16만 7천원. 여기도 뭐, 얘도 헷갈리네. 16만 7천원 등 500원 단위로 주문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16만 6,500원, 16만 6,600원, 이렇게 100원 단위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네. 50만원 이상 종목은 1000원으로 유지가 된다. 20만원에서 50만원짜리 종목은 500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일단, 뭐, 전 시장을 통일화시키고, 그 다음에 뭐, 이 호가단을 세분화시켜가지고, 그 적정 가격의 발견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500원 단위로 가면 적정 가격을 발견 못하는가 싶기도 한데, 뭐 하여튼 뭐 호가 세분화 시켜가지고 뭐 거래 비용도 감소가 되고 적정 가격을 발견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제도의 단순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네, 이 숨은 속내가 뭘까요? 숨은 속내는 네. 이게 지금 딱 보면은 그래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상승장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괜찮은 소식입니다. 상승을 했을 때, 왜냐면 호가다니까 촘촘해지면 어떻게 돼요? 지지라인 때, 저항라인 때가 같이 촘촘해지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게 촘촘해지는 상황이 딱 만들어지면, 이제 떨어지는 부분들이 옛날에 500원씩 뚝뚝 떨어지는 것이 이제는 100원 단위로 떨어지니까 잘 안 빠진단 말이지. 그래서 지지 포인트가 더 강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촘촘한 호가 단위가 딱 하고 들어와요. 그러면 반등을 해야 되는데 100원에 걸리고 200원에 걸리고 300원에 걸리고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촘촘한 호가 단위가 전부 다 매물대로 존재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시장이 올라가면 주가는 꾸역꾸역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자, 뭐가 문제일까? 올라가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늘어나요?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촘촘한 매물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10개만 넘어가면 됐는데 지금은 100개를 넘어가야 되는 얘기죠. 아니지. 옛날에 20개를 넘어가면 됐지만 이젠 100개를 넘어가면 되죠. 즉 10만원짜리가 11만원이 되려면 500원씩 해서 20개만 넘어가면 11만원이 돼서 금방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제는 100원으로 바뀌게 되니까 100개의 호가를 넘어가야지만이 11만원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다. 그 80개의 단계를 더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촘촘하게 틀어박히는 것이 바로 거래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래쪽에 있으면 지지선 역할을 하겠지만, 지금은 주가가 많이들 내려와 있잖아. 이제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위에다 갖다 박아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데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시장은 지금 반등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반등의 포인트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호가 단위를 촘촘하게 갖다 박으면 네, 뭘 많이 걷어들일 수 있어요? 수수료, 네, 세금, 네, 이런 매매를 걷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실질적으로 보면은 개인들한테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제 장이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촘촘한 그런 어떤 호가 단위의 변화가 있으면 참 좋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이제 좀 올라가려고 하는데 위에다가 그냥 짐을 하나 더 얹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북청물장수가 열심히 끙끙대면서 물을 퍼가지고 계단 위로 딱 올라갔는데, 네, 소림사 사부가 딱 와가지고 그 위에 탁 앉아버려. 네, 나도 데리고 올라가라. 이거랑 똑같은 거죠. 어쨌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틀 걸릴 게 일주일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더 많은 돈을 써야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태가 됩니다. 뭐, 특별히 이런 부분들이 단점만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현재 시점, 왜 하필이면 지금이라는 이야기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왜 지금? 네, 조금 아까운 부분이죠. 네, 지금 뭐 거래소 입장에서는 네, 세금도 많이 걷어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제도를 단순화하잖아요. 지금 거래소 하고 코스닥 뭐 이런 거 다 달랐었는데 전부 다 동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돌볼 만한 포인트가 되게 간단하죠. 이거 옛날에도 여기 나왔었어. 그 증권사 그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면은요, 네, 코스닥 얼마짜리는 호가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들 자격증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거 너무 단순해져가지고 안 나와도 되겠다, 그죠? 네, 뭐 이거는 또 좋은 점인가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네, 그런 부분이네요. 그래서 25일부터 바뀐다.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좀 짜증나는 그런 어떤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훅훅 뛰어 올라가서 훅훅 도달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뭐 좋은 흐름은 올라갈 때 더 차곡차곡 계단 밟고 잘 올라가니까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네, 일단은 위에 저항이 하나 더 얹어진 것 같아서 조금은 답답한 소식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주가는 오르는데 4천억 뭉칫돈 들고 거꾸로 가는 불개미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밖에 없겠지. 네, 주식 안 해! 라고 하면서 걷어차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은 다시 증시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 자, 고버스. 네, 고버스를 가장 많이 샀다. 1월 들어서. 주가가 빠르게 1월달에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학습 효과가 나온 거죠. 그동안 어떻게 됐어요? 저점까지 떨어지고 나면 급하게 반등하면서 또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 그리고 또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시 급하게 올라갔으니까 또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과연 그럴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에 베팅을 많이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순매수한 종목들은 고버스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2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되어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등이지만 여기에 4배 정도에 달하는 매수를 고버스에다 집어넣었다. 4천억이 넘는 물량이에요.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그래서 고버스에 투자한 이유는 뭐냐? 급한 거예요. 네, 일단은 네, 2배로 뽑아먹는 뭐 레버리지에 투자하거나 고버스에 투자하는 것은 약간 마음이 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시장이 1% 올라올 때 나도 1% 올라갈래 라고 얘기하면은 네, 이거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비해서 2배 이상 변화가 나오는 그런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요, 지수가 만약에 이 레버리지를 건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 게 있죠. 이 레버리지는 무조건 방향성이 결정이 됐을 때 하는 겁니다. 즉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 앞으로 더 빠질 거다, 계속 진행될 거다 라고 했을 때는 이 고버스를 투자하셔도 돼요. 또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지금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하면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게 맞아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횡보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포지션이 반대로 예상이 될 때는 여기서는 고버스나 이런 레버리지를 거시면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횡보만 지속하게 되더라도 레버리지는 특성상 주가가 손해를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포지션이 반대로 가게 되면 2배로 변화가 생겨버리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확 올라가 버리면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버스에 이렇게 투자해 놓으면 한 방에 그냥 손실이 10% 손실 나고 20% 손실 나고 30% 손실 나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고 투자해야 됩니다. 네, 일단 뭐 수익에 대한 것들은 떠나가지고요,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 그리고 방향성이 확실할 때만 투자하는 것이 바로 레버리지다라는 것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지금 기업들이 실적 쇼크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아마도 그런 배경일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4분기는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적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경향도 좀 있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하는데요. 뭐 어쨌든 그런 거 다 지나쳐서 지금 1월 달에는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렇게까지 큰 리스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FOMC에서 만약에 0.25 금리를 인상하는 모습까지 연결되면 주가는 또 2월 달 넘어서서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약간 주춤하는 것은 명절 전에 따른 그런 어떤 부담감, 이 정도라고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오히려 명절 지나고 나면 주가가 더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 FOMC가 이제 물고 들어가면 더 좋은 모습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 2월달 CPI 지표 발표라든지 실업률 지표,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 더 큰 힘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1분기부터는 4분기보다 시작 좋아졌다, 이런 얘기 나오면요, 주가 더 올라갈 수 있지. 그러니까 고버스에 대한 투자가 지금 그렇게 썩 좋은 투자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 만약에 했다라면 단기적 관점에서 어떤 변동성을 가지고 내가 대응해 볼래 라고 하신다면은 뭐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어차피 단기적인 부분과 뭐 이런 것들은 저와의 뭐 영역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각자 생각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뽑아가야 되겠다, 난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장이 계속 떨어질 거라 생각해, 그래서 나는 고버스에 투자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이것은 매우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고버스를 대량으로 순매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들이 사들인 물량을 전부 다 뭐 어디서 얻은 거예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팔아먹은 거다.
얘네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12월 달에 이걸 대량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1월 달 들어서서 다 개인들한테 팔아먹은 거 아니야? 개인들은 오케이 12월 달에 빠졌으니까 이번에 또 내려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확실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퍼스 투자, 레버리지 투자도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시기상조, 주가가 완벽하게 상승 흐름을 넘어갈 때 그럴 때 레버리지 투자하셔도 절대 늦지 않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휴일 지나자마자 바로 혼조세 보입니다. 실적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나쁠 거 없어요. 네, 골드만삭스는 주가가 떨어졌다. 네, 그래서 뭐 실적 나쁘다. 그래서 다우지수 떨어졌는데 나스닥 쪽에서는 테슬라가 올라가면서 기술주들 반등이 나타났다. 그래서 괜찮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또 테슬라가 이렇게 좋게 발표가 되면 2차 전지가 어제 많이 내렸는데 오늘도 반등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수는 플러스로 넘어갈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일부터 호가 단위가 변경이 되는데 뭐 촘촘해져서 좋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우리한테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네. 뭐 제도의 단순하니 뭐니 뭐 그런 거 다 갖다 붙여도 좋긴 좋은데 어쨌건 간에 지금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올라가는 입장이라면 저항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있고 굉장히 더 두터워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내려가지 않을 테니까 더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체 시장 자체가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근데 돈이 많이 빠져나가서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별로 우호적이지 않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가가 오르는데 고퍼스에 베팅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자, 일단 방향성이 결정되기 전에는 고퍼스고 레버리지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을 놓고 볼 때 증시는 상승을 반복하게 되어 있다. 지난 100여 년간 미국 증시를 이끌어온 주체도 낙관주의자들이었다. 증시의 작은 출렁임과 일시적인 하락으로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자, 낙관론자는 항상 돈을 번다고 그랬습니다. 부정론자는 결국에는 거기서 도태가 되게 되죠. 자, 어떤 상황에서도 잘 될 거야, 잘 가고 있어,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신다면 언제나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투자가 가능하게 되실 겁니다. 자, 성공투자에 점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끌어내시기 바라고요. 남들이야 뭘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 계좌만 일단 잘 만들어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